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DK임상 준입니다. 자, 4월 2주차 마요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도 지금 부산과 제주 교차 경주를 함께 진행하시던 이 박건우 의원님이 건강이 조금 빠르게 나아지지를 못하시면서 지난주도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 지방 부경과 제주의 이 중계 경주 예상 방송을 지금 촬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좋아지셔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지방 쪽에 있는 이 중계 교차 경주도 아마 무난하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예상 방송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기다려 주신 분들이 또 연락도 주시면서 왜 방송이 안 올라오느냐고 이제 말씀도 문의도 좀 해주시는데 한 주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울 방송은 서울 경마 예상 방송은 이상 없이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마요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출주표가 나온 상황에서는 역시 지난 월초 경마보다도 출전 두수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가 한두 경주씩 토요일 일요일 한두 경주씩밖에는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출주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교차 경주가 이제 1개 경주가 토요일 날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5개 경주 또 토요일 날도 5개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서울 경주는 원래 토요일 날 12개 경주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경주가 줄어서 11개 경주가 진행이 되고요. 제주교차 5개 경주에서 총 16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일요일 날에는 정상적으로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총 17개 경주가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요.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은 첫 번째 이 노을 경마가 시작이 됐죠, 부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주 시각이 1시 50분으로, 12시 50분이죠. 12시 50분으로 조금 늦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경주가 끝나도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모습이라서, 이제 서울도 한 2달 정도 남았죠.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6월 말부터 8주 동안 노을 경마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조하시고요. 자, 지난주도 출전 두수가 적은 경주에서 전대지 백한 마필, 전혀 꼽지 못하고 있던 마필 두두가 들어오면서 또 초고배당, 경이적인 2000배의 쌍승식 기준 2000배의 또 어마어마한 배당이 연출이 되고 그랬던 것을 보면 역시 최근 경주가 그렇습니다. 이 레이팅 기반이 아직 확고하게 이 자리매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변 경주가 좀 많고 배당이 연출되는 모습들이 좀 많은데 4월 2주차도 출전 두수가 작은 경주, 특히나 이 하위군 마필들, 국사군 이하, 혼합사군 이하 마필들 경합은 설사축이 서 있고 또 인기권력에 있는 마필 간의 접전 양상으로 보이더라도 뚜렷하게 믿고 때릴 강축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은 이변 가능성을 염두에 넉넉하게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주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전 두수가 적으면 또 적은 대로 어떤 마필이라도 덤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14두가 뛰어서 초반 레이스에서 선두 나가는 마필과 제일 최후미에 있는 마필 간의 이 마필 간 차이 간격이 커서 이 추임 마필들이 나중에 직선에서 넘어오는데 그만큼의 많은 힘 소진이 필요한 다수 출전 두수가 많은 경주 외에 오히려 출전 두수가 적으면 초반에 같이 붙어 나가면서 언제든 직선에서 넘어올 수 있는 그 추임 마필들에게 조금 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앞선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던 경주들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배당을 추임 마필들이 기대하지 않고 있던 추임 마필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배당이죠. 우리 대한민국 경마는 선행만 노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앞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서 선행마냐 아니면 선임마냐를 저희도 예상가인 저도 먼저 이 주로 상태하고 따져서 보는데 물론 상위급 마필들의 어떤 기본 능력을 봤을 때 추임 능력이 굉장한 마필이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모두 가능하면 앞선에 붙어갈 수 있는 마필, 이 앞선에서 죽지 않으면 추임 마필들은 못 올라온다. 올라올 기회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경주를 많이 예상을 그렇게 앞선에서 좀 많이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기대치를 갖는데 이런 적은 숫자의 편성에서는 또 그런 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4월 2주차도
뭐 몇 경주를 제외하고는 축이 다 서 있고 또 인기권적인 마필 간 접전 양상이긴 합니다만은 당일 현장 분위기는 꼭 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조를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주말에 또 비 소식이 비가 올 수도 있다. 뭐 비가 좀 내려야 된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비가 좀 올 수도 있다라는 예보가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날씨도 또 한번 변수로 좀 보시고요.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이제 제가 본장에 좀 나가봤습니다. 원래 이제 장외 발매소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좀 하다가 본장에 나가서 이제 발빠르게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친구들도 좀 만나고요. 뭐 봄 날씨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도 따뜻했고 뭐 적중만 나와준다면 더더욱이 좋았는데 토요일 날 조금은 제가 선전을 펼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기쁨도 좀 안겨드렸는데 이번 주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본장을 좀 나가볼까 생각합니다. 그쪽에 또 약속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도 아마 본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뭐 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나눠주시면 나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은 또 저희 고정 팬들은 좀 알고 있으니까요. 커피라도 따뜻하게 한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월 2주차 마여주간 토요공마 먼저 11개 경주부터 진행을 하겠고요. 전체 11개 경주 중에서 4개 경주, 전반장에 4경주와 6경주, 그리고 후반장에 8경주와 마지막 11경주를 4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겠고요. 나머지 경주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장에서 동영상 참조하실 수 있도록 경주 해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3두에서 4두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막권, 공부한 막권을 마필들을 압축해서 축이 서 있으면 축을 놓고 아니면 네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 막권을 압축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본격적인 이 경주 예상이 진행이 되면 현장에서 언제든 동영상 열어보시고 한 2분 안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권 또 현장 상황 보시면서 막권 압축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요. 또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또 저도 현장에서 막권 압축을 하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월 11일 토요일 서울경마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거리 1000m 단거리입니다. 국산 6등급 편성으로 총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는데 데뷔전 나서는 마필도 5두나 됩니다. 역시 뭐 데뷔전 나서는 마필들 그리고 한두 차례 실전을 뛰어본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데뷔전을 준비 잘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한두가 눈에 띄어서 그 마필부터 일단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번마 벨리스톰 역시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날 주로조기를 했습니다. 가볍게 주로조기를 했는데 뭐 주행 심사 시에 뭐 상당히 이 걸음을 아끼는 모습이었었고 또 여유 있는 걸음을 좀 보였죠. 그래서 후창마필하고 오마신차로 벌리면서 들어왔는데 뭐 외곽을 두텁게 돌아 나오면서 채찍도 반응을 좀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좀 보이고 그래서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었죠. 라스트 펄렁은 12초 7로 끊고 들어왔는데 초반은 뭐 게이트가 그닥 좋은 원게이트 이점이 없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세영이가 그냥 밀고 나오면서 차분히 따라 나왔었는데 초반이 조금은 좀 초속은 좀 아쉬웠었어요. 15초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판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라서 세영이가 또 자기가 훈련한 마필들은 책임을 져주는 양상이고 또 상대 마필들도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도드라진 마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에선 충분한 경쟁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 유일한 입상 경험 마필이죠. 1200m에서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요 12번 고려사랑 요 마필도 최근에 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지만 조금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경주 1경주는 5번마 벨리스톰 그리고 12번 고려사랑 그리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미스코리아 요마필이 직전 경주에 13조 공백 깨고 나와서 요거를 배당으로 한번 노려봤었어요. 기회 안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번에는 승훈이 안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번, 1번, 12번, 5번, 1번, 12번 요 세 마필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배당을 낸다면 이 10번만 모두 뒤에가 계속해서 인기권에서 팔리고 지금 못 가고 있어서 편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지금 적정거리 1000m로 줄여 내려오기 때문에 10번 모두 뒤에까지 뭐 네마필 중에서 당일 현장에서 충마를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번 벨리스톰, 1번 미스코리아, 12번 고려사랑 그리고 10번 모두 뒤에까지 네마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역시 국산 6등급 경주인데 암말 한정 경주죠. 총 11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역시 한 3두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 20조 배대선 마방의 동조 출전 마필이죠. 2번 마 핑크스타. 요것도 역시 계속해서 인기 순위 1위로 팔려놓고 두 경주가 다 못 왔어요. 편성이 사실은 그닥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직전 경주는 조금 강한 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걸음이 좀 덜 나왔는데 게이트도 저번에 잘 받았고 그래서 선두권 쫓아갈 수 있는 전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기습도 나설 수 있는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독땡을 받고 나간다 그런다면 한 바퀴는 돌아 나올 수 있는 마필이라서 2번 핑크스타와, 그리고 역시 이제 세영이가 안장을 올린 요 8번마 로드힐 출전 마필 가운데서 유일한 이제 포인 마필이 되겠습니다. 역시 데뷔전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세영이가 타기도 또 잘 탔어요. 주행심사 때 세영이가 안장을 얹고 1분 06초 때가 나왔던 마필인데 1200m에서 아주 근성 있게 잘 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번, 2번 양강구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뭐 3번마 하트밴드, 서승훈 기수의 하트밴드라든지 김철호 기수의 6번마 금빛들판, 이런 마필들이 아마 호시탐탐 기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막판 역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2번마 핑크스타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 선행 나서면 한 바퀴 돈다. 2번을 놓고 8번을 주력 막건으로 가져가면서 말씀드린 3번 하트밴드와 6번마 금빛들판, 요 두 마필 정도까지만 현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역시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12두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데, 출전 마필 가운데 단 한두도 3착조차 되지 못했던 무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고, 데뷔전 나서는 마필도 2두 9번마 퍼펙트 여신하고 12번 초원강타가 출전을 하는데, 자, 요번에 이 12번 초원강타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되는 마필이죠. 이 16조 최봉주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와요. 그 토요일날. 근데 지금 세영이 안장을 올렸고 세영이가 또 주행심사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8번 마필 이 로드힐도 주행심사 기록이 1분 06초였었는데 1200m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3착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외곽으로 밀렸고 주행심사 시 보여준 걸음은 좀 없지만 그래도 세영이 안장을 올렸다. 최봉주 조계사가 한두 끌고 나오면서 세영이 안장을 얹었다라는 면에서는 현장 좀 보셔야지 될 마필로 좀 보여지고요. 역시 지난주 경기도지사배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싹쓸이했던 이 컬러즈 플라잉, 부산에서는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죠. 이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인 이 서울의 4번마 컬러즈 테일. 뭐 데뷔전에서 주행심사 때는 뭐 그닥 눈에 띄는 걸음이 없었는데 데뷔전에서 강자만 만나지 않았다 그런다면 선전을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너무 편성을 좀 세게 만나면서 4착을 했지만 5착을 했죠. 5착을 했지만 빠른 전력 변화를 좀 보였던 마필이라서 4번 컬러즈 테일 요 마필. 그리고 박은흥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순위에서 팔려놓고 못 갔던 5번마 할라스타. 이 세두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필이 세두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4번마 컬러즈 테일, 5번마 할라스타, 그리고 12번 초원강타. 기본적으로는 이 3파전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1200m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심해야지 되는 배당 마필은 이 6번마 수로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역시 이 36조 김영선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지금 박현호 기수가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 효리 또 직전 경기에 이제 효리가 탔다가 바닥을 때렸는데 3착 마필 희양산하고 따지면은 사실은 착착이 다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1200m 요거 뭐 기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두권 쫓아가는 전략, 뭐 2번 캐세드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캐세드를 바로 보내놓고 따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기습을 나간다든지 하면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스로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12번 3파전 양상의 6번마 스로돈을 배당 마필로 현장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단거리고요. 이번에 이제 국산 5등급 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12두가 또 역시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만만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 못 갔던 이 1번마 포에버 마운틴, 제철이가 안장을 이어가는데 1조 박종건 마방에서 이번 주에 요 마필 딱 한두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제철이한테 안장을 맡겼는데
부중 이점 속에 또 게이트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습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제철이의 기승술의 관건이 되겠지만 아무튼 분명히 기습은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 여기에 뭐 7번마 퍼펙트 클론, 뭐 12번 시가 에이스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하는 거 있죠. 또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외곽으로 좀 밀려서 이번에 과연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가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뭐 바로 세영이라고 한다면 바로 엎쳐서 따라 붙거나 막판에 3코너 전에 넘어서서 선행을 딱 경주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될 텐데 제가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면서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요 12번 시가 에이스는 아니고요. 오히려 역으로 부중부담이 가장 크죠. 레이팅이 가장 높게 나온 요 7번마 퍼펙트 클론. 지금 레이팅이 39를 받았어요. 40까지가 국산 5등급이니까 스쳐도 승급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문제죠. 승급을 안 하면 계속 이 부중을 갖고 가야 돼요. 57kg 부중을. 근데 이제 빨리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도 최대한 승부를 해서 빨리 가려고 하죠. 승급을 해서 다시 적정 부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직전에 뭐 3마신 이상의 여유도 있었고 또 박은행 기수가 열심히 또 소속주 기수로서 또 마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승부처 노리고 가는 마필은 이 39조 허재영 마방의 동조 출전 마필인 7번마 퍼펙트 클론을 놓고 공략을 한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4경주는 7번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역시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9두로 출전 두수가 단출한 편성인데 뭐 축은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4경주에 12번 시가에이스도 세영이가 안장을 올렸는데 이 42조 마방에서 세영이가 안장을 얹고 승부를 잘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사실 요걸 조금 뒤로 돌렸고요. 물론 뭐 세영이가 연투하지 뭐 4경주 5경주 다 때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오히려 이 안정적인 5경주 쪽에 51조 마방 마필을 끌고 나오면서 편성을 좋게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에 좀 강하게 승부를 좀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뭐 6번 잘났어 정말 2번 포커스 두 마필이 조금 더 앞선 전력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뭐 현장 상태를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공백이 있는 이 7번 마필 K 캡틴 아직은 3세 마필로서 보여줄 거림이 좀 더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4번마 WJ까지 31조 김효선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이 바로 이 박태종 기수가 안장을 얹은 4번마 WJ죠. 그래서 출전 두수 9두로 단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막권 압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6번 놓고 일단 2번, 4번, 6번 놓고 2번, 4번까지가 기본 막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7번까지만 보시고 2번, 4번, 7번 세 두 중에 한두는 지우고 가서 두 방 정도 막권으로 압축을 해야 환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번 놓고 2번, 4번 여기에 7번까지만 보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국산마 한두, 외산마 11두가 출전한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전반장 승부처로 가져가고요. 배당 마필을 넣고 배당을 아예 노리고 갑니다. 물론 적중을 모토로 기본 막고는 챙겨는 가겠습니다만 뒤집어서 제가 노리는 복병 마필을 넣고 이 인기권에서 팔리는 마필 제가 현장에서 보고 1, 2차기 가능한 입상 도전이 가능한 두 마필을 역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복승으로 공략을 한다든지 하고 갈 배당 마필을 관심권에 두고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12번마 서창비호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이 3조 최용주 마방 가뜩이나 이 마필 연도 이런 거 많지도 않고 최근에 지지난 중가요. 3월 중하순 때였었죠. 3조에서 한번 난리를 핀 적이 있었어요. 7둔가 끌고 나와가지고 4둔가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차례 깜짝하고 지금 4월 달에 이제 4월 2주차 요 마필 딱 한두 배정받아서 나오는데 12번 서창비호. 직전 경주에도 인기순위 2위 팔려놓고 이 57kg 부중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 경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전 경주죠. 55kg. 준철이가 몰았을 때는 55kg 부중이었기 때문에 뒤에 보내놓고 앞선을 보내놓고 뒤로 쫓아가는 게 맞았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힘을 안 배했다가 막판에 올라가는 게 맞았었는데 직전 경주는 어른이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빨리 붙어줬었어야 됩니다. 이 부중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붙어줘서 나중에 폭발해야지 되는 추임력에서의 이 부담을 조금 덜어줬어야 돼요. 거기에 딱 맞는 기수가 옥성이죠.
옥성이가 제가 봤을 땐 이거 4코너 이전에 무빙 따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붙어야 그나마 승군을 하든 말든 승급을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경주고 이 57km 부중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승급하는 수밖에. 지금 59입니다. 59. 60까지가 국산 60까지가 4등급인데 승급 안 하면 이 마필은 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주에서도 한두 끌고 배정받으면서 옥성이로 과감하게 마필을 이 기술을 교체를 했고 훈련은 월요일 날까지 어른이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옥성이로 바꿨다라는 얘기는 이 마필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따서 무빙으로 넘어가서 막판에 붙자 이걸로 아마 계산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번 서창비를 놓고 뭐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 8번마 구름 위의 나비, 뭐 4번마 선크레스트. 4번마 선크레스트는 다음 주 출전해서 한 주 앞당긴 마필이고요. 뭐 2번마 어먼거스트 역시 세영이가 직접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게이트가 좋은 마필이죠. 그래서 뭐 12번 놓고 2번, 8번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8번, 12번, 2번, 8번, 12번, 4번 선복승 2방 뭐 이런 식으로 12번 현장 상태만 딱 확인을 하고 제가 보고 들은 대로라면 요 마필을 놓고 배당을 챙겨가는 경주가 된다는 점 참조하시고 6경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서 막권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장 승부처는 배당을 노리고 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이번엔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2가 단촐하게 출전을 했는 경주인데 뭐 이번 경주도 글쎄요 뭐 경주거리 1200m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직전에 이 박어른 기수가 9번 슈퍼가디언을 끌고 보여준 걸음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직전엔 착차가 더 벌어졌었죠. 다만 이마필이 선행 일변도였었는데 과연 선행을 못 간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고 관건이.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워낙에 많아요. 뭐 2번 희망탄력, 뭐 4번 스피드 제왕, 뭐 5번 스마트 이런 마필들이 못 갔을 때 앞선을 장악했을 때 선행을 못 갔을 때 이 9번 슈퍼가디언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을 좀 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제 부중 부담도 굉장히 좋아요.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부중 부담을 받고 있는데 승급전이다 보니까 이 관건은 이 스피드 제왕도 승급전에 마이너스 6kg 감량 이점으로 태종이 한 장에 51k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9번, 4번이 주력 막건이 되고 여기에 뭐 막판에 역습을 노려볼 3번 골드피버나 6번 야오선샤인이 거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을 받쳐갈 수 있는 상황인데 4번, 9번이나 9번, 4번은 현장을 좀 보시고 쌍으로 뒤집어 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좀 보셔야 돼요. 아무튼 부중 이점도 있고 거리도 동거리 제도전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9번, 4번 놓고 4번을 유력 한 방으로 6번, 3번 정도가 고려해야 되는 후창 막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역시 국산 4등급 경주인데 총 12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후반장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역시 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마필은 이 5번마 센스카이 출전 마필 가운데서 유일한 포인 마필이에요. 관건은 이 5번마 센스카이가 훈련 강도는 이번 주에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게 출전이 한 주 미뤄진 마필인데 원래 지난주에 출전하려고 하다가 한 주 미뤄지면서 지금 6주 만에 나오는데 아직은 뭐 3세 마필로서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기는 해요. 또 거리 면에서도 1700까지 뛰었던 마필이고 1800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 이점 면에서도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출전이 한 주 미뤄지면서 정상 컨디션이겠느냐가 관건입니다. 거기다 기승기수도 교체가 됐다. 물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때리고 들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제가 이번 경주 후반장의 승부처로 가져가는 마필은 이 5번 센스카이가 아니고 역으로 배당 마필 3번 수속을 놓고 갑니다. 역시 이 말씀드린 직전 5경주였었죠. 6경주와 마찬가지로 이 3번 수속을 현장 상태만 보고 막판에 역습을 이게 사실은 요 수속도 병윤이가 이제 숙제가 앞선에 붙어줘야 돼요. 이게 뒤로 깡바닥에서 올라오면 안 되고 출전도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위권 안에 붙어줘야 됩니다. 5위권 안에 붙어줘서 막판에 선위권에서
직선 경합을 붙어줘야 이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수석이 그런 현장 상태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훈련이나 마방에서 보이는 자신감으로 봤을 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 수석을 과감하게 배당 마필 민기권 한 5, 6위 될까요? 5, 6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마필을 제가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5번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5번이 역시 출전이 미뤄지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뒤로 돌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수석을 놓고 이번 경주는 강하게 배당을 노리고 간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현장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변을 내도 배당을 내도 3번 수석입니다. 수석은 반드시 이 현장 상태를 보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2번 행복한 하루도 공백도 있지만 출전이 미뤄진 마필입니다. 출전이 연거푸 미뤄지면서 지금 9주 만에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인기권역에서 팔리는 마필들이 사실 좀 불안해요. 4번 로이카 정도가 오히려 복대복마권을 한번 가져갈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집니다. 참조하시고 후반장 승부처 8경주 저도 현장에서 제대로 꼼꼼히 한번 막관 압축을 해드릴 테니까요. 현장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고요. 국산 3등급 마필 총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가파른 전력 상승세를 보이는 한 3두, 4두 정도의 경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10번 선봉 직전 경주에 무려 9마 신차의 여유를 보였던 1400m에서 9마 신차의 여유를 보였던 마필. 뭐 거리는 첫 도전입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의 4번마 뉴 화이트 앤 삭스 뉴 화이트 삭스 여기 이제 또 세영이가 훈련을 시켰고 김창식 마주가 7번 로켓 삭스하고 두 마필 같이 삭스 시리즈를 끌고 나오죠. 역시 3세 마필로서 10번 선봉과 마찬가지로 3세 마필로서 보여줄 거름이 더 있고 여기에 12번 스마트 타임 직전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역시 가파른 전력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 마필이죠. 이렇게 세두 4번, 10번, 12번 3세마 세두 요 마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한두 더 늘린다고 해봐야 역시 3세 마필인 3번만 오레이즈 위너인데 세영이가 3번 오레이즈 위너를 버리고 4번 뉴 화이트 삭스에 탔다 그런다면 뭐 4번을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4번, 10번, 12번 세 마필의 3파전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고요. 총 9두가 출전을 해 있는 1등급 경주인데 자, 여기 3번만 마니인컴 이 위에 이수가 기승한 마니인컴은 외산 2등급 마필입니다. 강급이 됐어요. 강급이 되고 직전 경주까지 1등급을 뛰었는데 또 바닥을 때리면서 이번에 이제 강급이 돼서 외산 2등급 자격으로 점핑 출전을 한 마필이고요. 뭐 강해가 있으니까 일단 충만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영이가 안장을 올렸고 뭐 세영이가 직접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한 차례 기승을 해서 또 우승도 했던 마필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가파른 서울의 대표 주자로서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에서도 뭐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강해를 놓고 가야지 되는 경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9두 출전 도수가 단출하기 때문에 또 후착 막권을 어떻게 압축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직전에 전력 변화를 보인 이 17번마 바다질주냐 아니면 직전에 아쉬움을 남긴 8번마 더블 샤이닝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8번마 더블 샤이닝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7번 바다질주는 경주 조건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직전에 이변을 보였지만 부중도 늘었고 또 경주 상대들도 그닥 만만치는 않아서 직전에 이변 80배 고배당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7번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6번 강해를 놓고 8번의 한 방을 가져가면서 이 9번마 천년유산 오히려 동철이 소속적 기수로서 동철이가 안장을 얹고 가는 9번마 천년유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번 놓고 8번, 9번 만약에 배당을 낸다 그런다면 이 1번마 임페투스 이 마필도 지금 선행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뭐 강해가 앞선에 끌고 나갈지 바다질주가 치고 나갈지 뭐 더블 샤이닝이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번도 못 가라는 법이 없어요. 또 이 11주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태종이가 이번 주는 직접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를 했고 이번 주는 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지난주죠. 3주 전부터 지금 수영 조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분의 어떤 그 수영 조교까지 하면서 11주 공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배당을 낸다면 1번 임페투스입니다. 임페투스까지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하게 배당 마필로 한번 보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6번 강해를 놓고 8번에 한 방, 9번, 1번 이렇게 두 방을 보셔야 되는 맞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번 바다질주는 경주 조건은 그닥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앵간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지우고갈 막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4월 11일 토요일, 4월 2주차 마여주간 토요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가 되겠고요. 2등급 경주입니다. 국산마 12, 외산마 4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마무리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가파른 전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 뭐 3번 소로름, 4번 아줄파이어, 6번 마하나임, 뭐 이런 마필들, 뭐 9번 베스트하이, 10번 동반자의 기적,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직전 경주에 깜짝 놀랐던 마필이 바로 이 10번마 동반자의 기적이죠. 마하나임하고 코차이밖에는 안 났어요. 막판에 제철이가 딸 뻔했습니다. 1400m에서 아주 뭐 막강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거리가 줄어서 이 마필은 조금 더 불안하지 않냐. 다만 외산 마필이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른 마필, 국산 마필들이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12로 국산 마필들이 훨씬 더 많은 편성에서 외산 마필 10번마 동반자의 기적이 제철이 안장을 이어가지만 직전에 보여준 걸음은 분명히 전력 변화가 왔다. 공백 이후에 전력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는 뭐 거리 면에서 봤을 때 6번 마하나임이 가장 우세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 마무리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노리고 가는 마필은 바로 이 4번마 아줄파이어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팔릴 것 같아요. 세영이 안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팔릴 것 같은데 상태가 최상입니다. 훈련시 걸음은 최상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백 8주가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세영이가 직접 훈련도 시켰고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길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공백에 비해서는 걸음이 워낙 좋은 이 외산 마필, 또 3세 마필로서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이 외산 마필, 지금 두 차례 범연히 세영이가 인기순위 1위 팔리고 못 갔었는데 요번에는 입상권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 아줄파이어를 놓고 공략을 한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6번 마하나임, 지금 직전에 56kg에서 흔들었단 말이죠. 57kg 부중으로 다시 늘었는데 요거 현장 상태, 물론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요런 상태에서 추열이가 승급을 못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입상으로 승급이냐 아니면 착처 없이 3착이면 승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나임은 딱 3착을 대도 할 말이 없는 마필이라는 점 참조하시고요. 저는 4번 아줄파이어를 놓고 마무리하겠다는 점 참조하시고 현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매경주 뭐 2분이나 됐나 모르겠습니다. 한 경주당 2분씩 이내, 뭐 길어도 3분 안에서 마무리 지려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두 네두 마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압축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동영상을 항상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동영상 보시고 적중이 잘 나오면 가끔 선물 차원에서 ARS나 문자 한 번씩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안에서 저도 방송도 절대 허투루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필 안에서 마무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적중이 나온다면 그 또한 저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조하시고 늘 동영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11개 경주 4월 11일, 4월 2주차 첫 번째 토요 서울 경마 모두 경마 예상 방송을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승부처 경주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7번 퍼펙트 클론, 이 39조 마방의 동조 출전 마필이 갖고 관심을 갖고 승부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6경주 전반장 승부처, 요거는 배당을 8경주 후반장 승부처와 함께 배당을 놓고 간다는 점. 12번 서창비어 3조 마방에 이번 주 한두 출전 마필 서창비어로 배당을 공략한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요. 역시 8경주도 후반 승부처 3번마 수속을 관심권에 두고 배당을 공략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마무리 승부처인 11경주는 이 4번마 아줄파이어, 문세영 기수의 아줄파이어를 공략하는 경주라는 점 참조를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배당 정도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4개 승부처만이라도 저에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막권으로 현장에서 압축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월 11일 토요일 서울경마 예상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